네, 다음으로 이제 유체의 기본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파스칼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파스칼의 원리는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유체에 대한 이제 기본 법칙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왼쪽 그림을 참조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관 안에 이제 유체가 여기 있는 이제 유체가 채워져 있습니다. 유체가 채워져 있고 서로 다른 면적을 가지고 있는 면에다가 서로 작용하는 힘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1 이게 A1인데 A1 면적에 가하는 힘 그 F1과 이 힘 F1과 이 힘에 의해서 A2가 받게 되는 힘은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이 힘은 결국 이 유체에서부터 작용된 그 힘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A1의 면적하고 A2의 면적을 가진 그 면에 대한 그 F1과 F2를 서로 비교를 한번 해보게 되면 과연 크기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경험적으로 이제 A1에서 이제 힘을 가해주면 이 관이 딱딱한 그 관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힘을 가해주면 이게 만약에 내려가게 된다면 이 단면적이 올라가거나 또는 이렇게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여기에 흡입을 즉 이렇게 방향을 반대로 힘을 가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이 방향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2라고 하는 것은 과연 F1에 의해서 얼마만큼 높이가 변화가 되는지를 한번 정량적으로 구해보고자 하는 게 바로 파스칼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힘과 압력에 대한 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우선 힘과 이 힘은 바로 이 유체에 압력을 줄 것이고 이 유체가 다시 이제 이 유체의 압력이라고 하는 게 바로 힘이 될 테니까 이 힘과 유체의 압력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힘 F1이 면적 A1인 액체의 그 표면에 수직으로 가해졌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수직이 아닌 방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량적으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수직으로 가한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전력학에서 잘 이게 설명이 되었던 것처럼 그 압력과 이제 힘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는 것을 이제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유체의 압력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원리가 바로 파스칼의 원리인데 이 박스 한번 읽어보면 이 파스칼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압축성 액체에서 이제 어떤 점의 압력의 증가는 이제 다른 점들에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전달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거는 결국은 모든 힘은 균일하게 모든 부분에 작용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압축성 이 액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나타낸 비압축성 액체라고 하는 것은 부피가 변하지 않는 액체를 이상적인 액체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 부피라고 하는 것은 형태를 포함한 그 부피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힘은 그대로 각 액체에 모두 똑같이 전달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될 것이고 그림으로 다시 돌아와서 살펴보게 되면 이 F1이 A1에 작용하는 압력을 예를 들어 P1이라고 하고 그리고 요 F2가 A2에 작용되는 이 압력을 P2이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게 된다면 결국은 P1과 P2는 서로 같은 압력이 작용을 하게 될 것이고 즉 면적이 다르지만 힘은 똑같이 작용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될 것이고 자, 이와 같은 이 상황을 이 수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제 F2
P라고 하는 것은 이제 P 곱하기 A2가 될 것이고, 자, 여기서 P는 자, P1이거나 A 면적의, 여기인 A1의 면적인 압력이라든지 또는 자, P2이거나 똑같이 작용되는 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 F2에 대한, 즉 우리가 A1의 면적에 F1을 가한 그 힘이 전달이 유체에 의해서 그대로 전달이 돼서 요 면적을 갖고 있는 곳에 힘을 그 위쪽 방향으로, 그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결국 F2라고 하는 것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 F1에서 가해준 힘에 의한 압력에다가 받게 되는 요 A2의 면적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자, 이 압력은 그 P1 또는 P1이 같기 때문에 요 압력에 대한 식을 이렇게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면,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자,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 표현식은 마치 그 지뢰인 경우에 대한 그 역학적인 이득과 유사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설명을 해보면, 이제 유체에 대해서 받는 힘은 가해지고 또는 이제 받는 면적의 비율의 곱과 같다. 자, 이거는 자, 받는 힘이 될 것이고요. 이거는 자, 가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자, 가하는 힘이다. 그래서 가하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받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식을 설명해 보면 받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요 가해준 힘에다가 요 면적의 비율, 자, 면적의 비율을 곱해주게 되면 이때 받는 힘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식은 자, 어떻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느냐 하면, 자, 방금 앞에 F2라고 하는 것이, 자, A2, A1, 자, F1이었기 때문에, 자, 이거는 결국은 어떤 식으로 표시할 수 있느냐 하면, F2, A1과, 자, A2, 자, F1이라고 하는 그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자, 이거는, 이 물리학이라든지 여러 이 자연계열과 공학계열에 자주 사용되는 법칙인 유니버셜 로라고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바로 로로서 레버 룰이라고 이렇게 잘 알려져 있고요. 자, 이거는 바로 뭐 재료공학이라든지 그다음에 물리학이라든지, 심지어는 이제 경영학이라든지, 이러한 그 레버 룰이라고 하는 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냐면, 이게 이 레버라고 하는 게 지뢰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해주는 힘이 F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길이가 만약에 A이다. 라고 하고, 또, 이걸 F1이라고 하고, 요거를 다시, 자, A1이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요 길이를, 자, A2라고 하고, 여기에서 받는, 생성되는 힘이 바로 F2라고 하게 된다면, 요 F1을 가할 때나 또는 F2가 이 F2의 힘을 가할 때나, 요 둘 간의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요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마치 시소처럼, 자,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요 둘 간의 관계가 바로 F1의 A2, 즉 여기에 가하는 힘이 바로 요 길이의 비율과 같고, 그리고 요 F2에 대한 힘은 바로 F1에 가하는 요 작용점의 곱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또 마치 어떤 것과 관계된 얘기를 해보면 되느냐 하면, 설탕하고, 이게 설탕이라고 하고, 이게 물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버 룰이라고 합니다.
레버룰이라고 하는데, 자, 설탕만 있는 경우에서 점점 물을 섞어서 어느 정도가 됐었을 때, 이 용해도가 이렇게 된다. 이걸 용해도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용해도에 따라서, 이 비율은 바로 레버룰처럼 여기에 설탕 몇 퍼센트, 또 물 몇 퍼센트에 따라서 그 용해도에 대한 곡선이, 자, 이렇게 나타내는 그것을 설명을 하는 용해도 곡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레버룰의 한 예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될 것 같고, 마치, 여기 그 경영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경영학과 관계된 이 부분에서도 가격하고, 예를 들어서,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원가. 그래서 원가가 어느 만큼 증가했을 때 가격이 어느 만큼 상승되고, 막 이런 것과 관련된, 이게, 그래서 소비자 만족도와 관계된 것에 관계된 이 설명에서도 보면, 이런 식에서도 보면, 자, 마치 이 레버룰이,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그러면, 왼쪽 아래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의 원리는 이제, 다양한 응용을 이렇게, 응용해서, 일상에서도 많이 이제 파스칼의 원리가 사용이 됩니다. 자, 이거는 파스칼의 원리는 파스칼에 의해서 이제 설명된 그 원리이긴 하지만, 자, 이거는 바로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힘하고 압력 간의 관계가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힘은 결국 압력을 작용하고, 또는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체든지 뭐 액체든지 또는 고체든지 간에 가해지는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부에 작용되는 그 힘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게 바로 파스칼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한 여러 가지 응용에 대해서 이 한 가지인 리프트에 관계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그 예제에서도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이 되겠지만, 우선 여기서 잠시 언급을 해보면, 우선 자동차 공업사에 사용되는 이제 리프트가 바로 이제 파스칼의 원리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무거운 1톤 이제 가까이 되는 이 자동차를 이제 들어 올리기 위해서 과연 위에서 이렇게 끈을 매달아서 이렇게 들 것인가, 드는데 그 힘이 적게 들 것이냐,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겠죠. 또는 이제 밑에서 직접 이렇게, 예전에는, 지금은 다 리프트가 되어 있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여기 자동차는 이렇게 앞에 정면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굴을 파서 자동차가 이렇게 얹어져 있고,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사람이 기사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수리를 했었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런 여러 가지 위험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리프트를 개발하게 된 것이겠죠. 그래서 이 리프트는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유체에서 만들어지는 압력을 이용한 기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자동차를 들어올리는 데 사용된 이 리프트 안에는 오일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비압축성이면서 그 형태가 변하지 않는 그 비압축성 그 오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실제로는 외부에 가해주는 힘은 바로 이 좁은 면적에 있는 이제 실제 가는 힘은 이렇게 좁은 실린더에다가 이렇게 압력을 또는 힘을 가해주게 될 것이고, 자, 이 힘이 바로 요 유체,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비압축성 유체에 힘이 전달이 되고, 그 힘은 바로 압력을 만들고, 이 압력이 바로 요 면적에 힘을 가하게 될 것이고, 그 힘에 의해서 이 자동차가 이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 과정 중에서 과연 이 에너지는 보존이 될 것인가?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가해주는 모든 힘이 그대로 여기까지 전달이 되는가에 관계된 얘기가 물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물음과 관계된 거는
실제로 예제를 풀어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힘을 가하지 않더라도 이제 유체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그 효율적으로 힘을 전달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 그 파스칼의 원리를 설명할 때 잠시 언급을 했었던 자동차 리프트와 관계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에 있는 그림, 이 그림을 보면 실제인 경우에 대해서는 사람이 이렇게 서 있고 리프트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이 자동차 안에서 그 수리를 하는 이 모습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무거운 1톤이 가량 되는 1톤 이상이 되는 이 자동차들을 끌어올리는데 과연 어떠한 힘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 크기는 다른 여러 가지 힘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그 크기인지를 한번 정량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과 그 오른쪽 양쪽에 그래서 이제 압력이 서로 같기 때문에 아까 그 레버룰에서 그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그 압력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압력이 같다고 하는 얘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압력이 같기 때문에 자 왼쪽에 작용하는 이 작은 힘 F1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에 더 큰 F2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면적과 서로 비례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면적과 더 필요하기 때문에 작은 면적인 경우에 가하는 힘은 자, 움직이는 데 있어서 X1, 델타 X1 이 변이를 말합니다. X1만큼 작은 힘을 가지고 요만큼의 높이를 움직이게 한다면 이제 F2는 좀 더 큰 힘이 필요하다. 자, 이거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큰 힘이 필요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큰 힘에 의해서 면적에 대한 그 손실값으로 바로 이 올라가는 상대적으로 아래 방향이지만 그 유체에 의해서 작용된 힘 F2는 반대로 위 방향이겠죠. 그런데 큰 힘이 작용할지라도 면적에 대한 이 값이 크고, 그러니까 그 크기 때문에 바로 이동하는 그 변이가 작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결국은 요거를 많이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높이 올리기 위해서는 요 변이를 좀 더 이렇게 이 작은 힘을 갖고 좀 더 긴 변이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X2의 변이가 이렇게 점점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넓은 실린더 쪽에 그 작용하는 그 힘이 상대적으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F1에 비해서 굉장히 큰데, 이 큰 힘으로 물체를 들어 올리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압축된 공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실제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오일이 들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오일이 좀 더 마찰이 없기 때문에, 자, 압축된 공기를 사용을 해서 반지름이 5cm인 원형 작은 피스톤에, 자, 이쪽에 반지름이 자, 5cm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A1이 되겠죠. A1에 대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피스톤에 힘을 가하고 이 압력이 액체를 통해서 요 A2의 면적이 여기서 나타낸 것, 이 피스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A2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면적 A2가 되겠습니다. 자, 면적 그리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때 13,300N의 무게를 갖고 있는, 자, 요 무게를 갖고 있는 자동차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압축된 공기에 얼마나 힘을 가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게 이 문제가 되겠고, 그리고 이 높이를 일정한 높이로 올리기 위해서는 이 공기에 또는 압축 공기라든지 오일이라든지, 자, 오일에 얼마만큼의 힘을 가해야 되는가, 다 가해야 이 13,300N의 그 힘을 갖고 있는 자동차를 들어올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F1과 이게 유니버셜로인 레버 룰을 이렇게 사용을 해보게 되면, 자, 레버 룰은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즉, 외부에서 가하는 힘과 그 면적, 이거는 가하는 힘과 그다음에 받는 면적, 그리고 이거 받는 힘과 그 가하는 면적의 서로 곱이 바로 이제 레버 룰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요 레버 룰을 사용을 하게 되면 바로 F1, 즉 가해주는 가하는 힘과 자, 받는 힘의 크기가 이렇게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F2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동차의 무게가 될 테니까 요게 바로 자, F2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면적 A와 면적 A1과 면적 A2에 대한 비율은 자, 이 수식과 같이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F2는 자동차의 무게가 되겠습니다. 이 F2는 자동차 무게가 되겠습니다. 이 자동차 무게가 결국 이 받는 힘이 될 것이고, 이 자동차 무게보다 F1, 즉 가하는 힘이 크면 바로 여기에 변이가 이렇게 상승을 하게, 즉 X2가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걸 실제로 계산해보게 되면 약 1.48 곱하기 10의 3승 뉴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는 동일한 압력을 만들기 위해서 이 좁은 실린더에 가하는 크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설명을 해보면 좁은 실린더에 가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가하는 힘이 되겠고, 자,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약 1480 뉴턴이 되겠죠. 그러면 이 1480 뉴턴을 가하면 여기에 있는 13300 뉴턴의 이 자동차의 크기를 자동차의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외부에서 가해주는 그 힘이, 이 외부에서 가해주는 힘이 아까 얘기했었던 14000 다시 요거니까 여기 1.48 곱하기 10의 3승 뉴턴에 대해서 그 A1의 면적을 나눠준 값이 바로 이제 압력이 될 테니까, 이때 여기에 대한 이 F1이 가하는 압력이 바로 P가 되기 때문에 이 P를 계산을 해보면 자, 다음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1.88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이 되고, 자, 이거는 다시 해석을 해보면 이 작은 실린더에 1480 아까 계산이 되었었던 1480 뉴턴의 힘을 가하게 되면 바로 이 힘에 의해서 이러한 압력이 발생을 하고, 이 압력이, 이거는 유체 압력이겠죠. 유체 압력. 유체 압력이 될 것이고, 이 압력이 다시 요 13300 뉴턴의 무게를 갖고 있는 자동차를 이제 들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거는 자, 들어올리고자 하는 물체의 요 비율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요것과 요걸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되면 자, 자동차의 10분의 1배의 힘으로, 약 10분의 1의 힘으로 이 자동차의 무게를 충분히 들어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작은 실린더에, 면적이 좁은 실린더에 약 1480 뉴턴을 가하게 되면, 이때 유체 가해진 압력은 1.8 정도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 정도의 압력이 발생을 하고, 이 압력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자동차를 드는 게 아니라 이 유체 압력에 의해서 다시 그 약 10배가 되는, 가해준 힘의 10배가 되는 13300 뉴턴 정도의 이 자동차를
들어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외부에서 가해주는 그 힘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약 10분의 1배 정도 되는, 10분의 1배 정도가 되는 힘만 가해주면, 무거운 물체를 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